반갑습니다. 코인홍보 첨프로입니다. 자, 어제부터 중국의 보복 관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여파로 우리 코인시장이 굉장히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XRP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5% 이상이나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도 지금 3,000원이 이탈이 되면서 2,850원을 찍었는데, 자, 현재는 저점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3,000원을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전의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 속에서 고래 세력들이 7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 3,000원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고, 또 고래 세력들도 자신들의 단가를 지키기 위해서 현재 굉장히 안간힘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이 3,000원을 지금 내일 오전 종가 9시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되는데, 이 종가가 그 위에서 3,000원 위에서 안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혹시라도 이것이 안착이 되지 못하고 이탈이 되게 된다면, 자, 그 아래로는 이제 200일 이평선이 있고, 또 여기까지도 깨지게 된다면 우리 2,000원까지도 더 추가적인 급락 흐름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기준 없이 저점 매수로 대응하시면 안 되시죠. 아직까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관찰해 주시면서 함께 공략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이 실시간 자료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소송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최근 XRP 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강력한 대형 호재로 볼 수가 있죠. 현재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XRP 같은 경우는 충분한 대응 방안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코인시장에 지금 굉장히 큰 쓰나미가 하나 좀 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발 악재인데, 이 악재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짜 주실 것을, 마련해 두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어제부터 2차 대미 보복 관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잇따라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면서도, 자, 미국이 조속히 협력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권한다라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중국의 이제 다시 원만한 합의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이고, 또 사실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펼쳤었죠. 자, 그때 당시 중국이 버티지 못하고 500억 달러, 하나 기준으로 70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이 관세 전쟁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도 지금 이를 버티지 못하고 조만간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현재 리플이 이렇게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1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나고 호재들도 굉장히 많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장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석 알리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차트 분석상 40%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1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달러 부근에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2달러의 지지선이 만약에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하락 흐름 열어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 XRP 헬스케어의 소셜 이 책임자는 1달러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다라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공포에 의한 매도를
피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의 공동 창립자 알자라 역시도 XRP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기관과 대형 고래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올해 말까지 20에서 30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현재 2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그러면 10배에서 15배 정도까지는 충분한 수익 구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고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 그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도 그 끝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ETF 그리고 IPO 여기에 비축 자산까지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IPO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세계적인 기업, 이 사우디 아람코까지도 넘어서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35달러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IPO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수익을 좀 거둘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XRP가 자체적인 악재로 인해서 급락한 게 아니고 외부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급락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되시죠. 앞으로 남아있는 수익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정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4월 1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SEC 항소에 대해서 반대 항소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인데, 최근 트럼프 정부 정책에 따라서 리플 XRP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SEC 같은 경우는 최근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과 소송을 계속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리플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는 직접 개입을 해서 이 리플과의 소송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XRP 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언급을 남긴 만큼, 자, XRP 소송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소송 철회 요구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가 SEC의 신임위원장 마크 우에다에게 리플 소송 항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철회 요청 탄원서를 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최근 SEC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자면 이제 리플의 사안을 좀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번 주 3월 13일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이 될 것이고요. 이때 비공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자, 이때 리플의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앤서니 스카라무치라고 하는 전 백악관 공보국장은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SEC가 지난주 3월 6일자에도 비공개회를 열었었는데, 자, 이때 이 리플의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3월 13일 다시 한번 비공개회를 열면서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 이 벌금이 현재 이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1억 2,500만 달러를 벌금을 맞았죠. 자, 이 벌금을 현금이 아닌 XRP 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E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이렇게 SEC가 이 벌금을 이제 받고서 항소를 이제 취하를 하는 형태로 이 종료가 되게 될 경우, 리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억 2,500만 달러가 아닌 여기에 곱하기 알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리플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서로가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 스텝은 바로 ETF 그리고 IPO죠. IPO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플의 대형 호재인데, 이 SEC와의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 IPO를 예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겐슬러의 벽에 막혀서 계획을 철회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다 이제 겐슬러가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랩스 측에서는 SEC와의 분쟁 등으로 인해서 미뤄왔었던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라고 말한 거고, 또 리플의 IPO는 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까지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리플도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IPO를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로 올라서게 될 것이고 굉장히 막대한 수혜를 입혀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의 준비금 자산으로 채택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트럼프가 이 비축 계획을 좀 밝히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매집을 할 것인가 그 재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좀 명확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좀 말이 많은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XRP 코인까지도 비축 계획에 포함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XRP 같은 경우는 충분한 대응 방안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리플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에스크로 물량의 일부를 미 정부에 넘긴다, 바로 기부를 한다라는 방안입니다. 현재 리플 측의 XRP 코인 전체 공급량은 1000억 개입니다. 자, 그중에 40% 육박하는 377억 개 물량이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이 잠겨 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377억 개 중에서 일부가 이제 많은 비율이 지금 미 정부로 기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정부는 XRP 보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XRP가 이제 소송도 끝이 날 것이고 ETF랑 IPO 그리고 비축 자산까지 함께 이 호재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시세 차익을 이 정부에서도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리플 측에서도 이렇게 에스크로 물량을 지금 정부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가 있는데, 자, 바로 리플의 CEO가 했었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XRP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로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CTO 데이빗 슈어츠도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XRP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가 바로 XRP 물량 관리 방식인데, 자, 이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에스크로 물량에서 매월 초마다 락업 해지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리플 측에서 이 에스크로 물량을 소각할 필요가 없이 미 정부에 기부를 하면 이제 그대로 비축 계획의 비축 자산으로 채택이 되게 되는 것이고, 자,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고 또 이 XRP 코인을 비축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명분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 측에서 이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되면 끝이 나게 되는 거고 그대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도 소송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이제 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ETF, IPO 그리고 비축 자산 채택까지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제 하나둘씩 진척이 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도 외부적인 상황을 좀 딛고서 굉장히 강력한 정말 재밌는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2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여력이 되시는 만큼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모아두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 정책과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이 굉장히 큰 악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지나간 후에 안전하게 공략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활용하시면 여러 번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악재에 대해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발 악재입니다. 자, 일본이 최근 인플레이션이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실질 임금도 3개월 만에 감소를 했고 이것이 물가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관측에 국제 금리도 오름세를 현재 타고 있습니다. 이 금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10년 만기 국제 금리가 최근 1.57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3월 19일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게 되는데, 자, 이것이 우리 코인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작년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달에도 일본의 금리가 올랐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엔켈의 청산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우리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코인시장 모두 다 하방 압박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5, 또 XRP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었던 거죠. 우선 이 엔켈이라고 하는 건 일본의 금리가 현재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좀 좁혀지게 되기 때문에 엔캐리로 인한 이 수익성이 굉장히 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왔고, 이것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한 자리 크게 폭락했었는데, 이번 3월 19일자에 다시 한번 인상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한번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최근 상황이 굉장히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방위비를 역대 최대치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한 번 방위비를 압박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엔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엔캐리 청산을 더욱더 촉발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난 1월달 같은 경우는 이 엔화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자, 지금은 이전 전고점까지 뚫고서 신고가를 향해 계속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장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솔솔 불어오고 있고, 그래서 3월 19일자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12시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께서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동결이 되면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인상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면 엔켈의 청산이 본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꼭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작년 8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사례를 보면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 횡보를 했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바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기 급락 흐름에 대해서 미리 꼭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나중에 저점을 다지는 것을 확인하고서 저점에서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너스 수익을 두둑히 챙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재를 모르고 당하게 되면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악재라는 것도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강력한 수익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보는 곧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